본격적인 포럼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께서 코로나 시대 온라인 불법 도박 실태 및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 시간은 35분 정도고요. 주제 발표가 끝나면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박준희라고 합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들어보신 지 처음이실 거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이 개칭을 했습니다. 법무 업무까지 다 하느라고 올 중순에 개칭해서 몇 달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원이 한참 일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과거에는 법무부 소속이었는데 지금은 국무총리실 소속이고요. 지금 특히 이런 도박이라든지 이런 범죄 문제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불법 도박에 대한 이장에서 의의와 현황을 다루겠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과연 합법 사행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의 주제는 온라인 도박의 영향이겠지만 코로나가 사실 집중적인 연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온라인 도박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오늘 여러 발제자가 있겠지만 다양한 연구 주제가 있는데 집중적인 연구는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합법 사행 산업, 코로나가 불법 도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연구를 나눠서 보겠고요. 그 다음 사례 연구로서 최근에 제가 올 초에 스포츠 배팅, 이 토토 관련돼서 사례 연구를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소개를 해서 함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어떤 제도적 개선 방안은 뭘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도박 범죄의 성격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텐데, 아시다시피 도박 범죄는 조직 범죄입니다. 조직 범죄. 오거나이즈 크라임이라고 그래갖고 개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 판례가 조직 범죄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2016년에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대구지법에서 조직 범죄 단체로서 인정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박 범죄는요, 이상한데 범죄학에서는 빅팀리스 크라임이라고 그래갖고 피해자 없는 범죄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피해자가 없지? 이게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인, 강도, 강간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합치하지 않고 이 살인을 하거나 어떤 폭력을 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박 범죄는 어떻습니까? 서로 동의하에 하는 겁니다.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동의하에 한다는 아주 특성이 다른 범죄입니다. 이와 유사한 범죄가 성매매하고 마약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범죄들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에서는 빅티미스 크라임이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많은 중독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문제로 바라보는 거고요. 하여간 특이한 성격의 범죄다라는 거고요. 제가 좀 무수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직업적 특성상 교도소에 가서 많은 범죄자들, 수용자들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잡힌 사람들이니까 수용자들이랑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기회가 있어요. 조폭들도 해보고 하면 조폭들은 좀 약간 좀 거들먹거립니다. 이렇게 막 자기 얘기를 좀 과장시키려는 것도 있고, 이 뽕사범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마약사범들이랑 얘기해보면 좀 까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도박사범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요. 왠지 모르게 여유가 그럽니다. 왠지 모르게. 다 그런 건 아닌데, 적잖은 수의 이 도박범 사범들이 여유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나 이거 그냥 챙겨놓고 들어왔어. 나 나가면 먹고 살 만큼은 돼. 하는 게 사실 드러난다. 아주 여유있게 제가 질문을 하면, 그건 그게 아니고요, 박사님. 이건 이런 거예요. 하고 자기들이 막 알려줍니다. 막 이렇게요. 그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도박범죄 특성은 뭐냐면요. 좀 전에 얘기한 법정범입니다. 이게 자연범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어떠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냐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야말로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범죄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그런 법정범이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코로나의 영향에 의한 역유자 가설. 이건 저는 발표도 오늘 처음 해보고 이런 거
오늘 여러분들 발표집에 우리 자료집에 이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공부를 자료집에 있는 그 발표물 다 쓰고 나서 아하 이런 가설을 하나 제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합법 시장과 불법 시장 간의 관계를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합법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불법 시장의 규모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거고요. 저는 이걸 갖다 하나의 연구자서로서 처음엔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관차 효과라고 우리 많이 얘기했었죠. 합법 시장과 불법 시장이 같이 커지는 효과. 이런 영향이 있고 일정 수준의 어떤 영향을 넘어가면 합법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불법 시장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나의 가설입니다. 제출. 근데 이런 현상이 얼추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장, 이 양의 영역,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혹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이건 구인 효과가 나타나는 효과 아니면 기관차 효과가 나타나는 영역이라는 거고요. 여기는 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합니다.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나타나는 영역이 되겠다. 이쪽이 그렇다는 겁니다. L스타 오른쪽과 L스타 왼쪽이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그런 학자 아직 못 봤지만 여기 U자가 아니라 U자 가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제가 요번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본 거에 따르면 이 여기 U자 가설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걸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거꾸로 제시하는 게 아니라요. 자, 계속 볼까요? 다음 불법 도박의 의의와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좀 이렇게 얘기해. 불법 도박. 우리가 이 얘기를 많이 하겠는데 사실은 도박은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불법 아닌 도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아닌 도박이 없고요. 다만 우리가 법정책적으로 일시 오락인 경우 혹은 사행산업대 행위인 경우에는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로 봐갖고 이거를 합법의 영역으로 처벌을 안 한다는 것뿐이죠. 불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는 불법 사행산업과 불법 사행산업 외의 불법 도박 이런 식으로 규모 추정할 때는 이렇게 한다는 거 그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불법 도박의 특성인데요. 제가 자료집에는 여러 가지 많이 써놨는데 간단한 것만 몇 개 보겠습니다. 일단 불법 도박의 특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이 있는데요. 온라인 시장이 70%, 오프라인 시장의 30% 비율을 가진다. 이거 기준은 매출액 기준입니다. 매출액 기준. 2019년에 사감위에서 의뢰를 해서 지금 4차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를 조사해 왔는데요. 이 온라인 시장의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해지니까요. 이 핸드폰을 하는 게 점점 편해지니까 모바일화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비율이 70%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법 시장은 30%도 아직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따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도박 시장은 특징은 뭐냐? 조직화되어 있다. 아주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있고 이런 해외 운영진이 있고 국내에 총판이 있습니다. 이게 이 피라미드 형태처럼 아주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쪽 애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해외에 나가 있죠. 해외에서 필리핀이나 우리 알고 있는 중국 이런 데서 다 암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잡혔지만 이 친구들은 거의 안 잡힙니다. 거의 이건 심지어 우리 경찰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신고가 들어가도 안 잡힙니다. 심지어 신고가 들어가서 잡혀서 필리핀 경찰서에 끌려 들어가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게 잡혔다고 최근에 우리가 보도된 적이 있는데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걸 잡힌 경우는. 그런 경우는 우리 경찰청하고 해외 경찰, 당국, 필리핀 경찰청하고 정말 긴밀하게 이거는 좀 잡자, 작정하고 달려들 때만 잡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나라,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는 잡을 유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 조직이 자기 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조직이잖아요. 거기서 돈 다 써주고 수입 다 벌어주는데 그걸 왜 잡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그쪽의 형사사법 체계는 상당히 부패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처럼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못 잡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최근에 경향은 뭐냐면 주간 단위 정산이 되고 있다. 이건 뭐냐면 돈을 빨리빨리 회수해갖고 현금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빨라졌다. 그리고 회원들도 과거에는 막 무작위로 모집했는데 선벌가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건 특히 토토인 경우에 있으면 해외 메이저급이 과점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불법 시장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애들이 한 10개, 20개 애들이 시장을 나눠 갖고 있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즉석 실시간 게임이 강화되고 있다. 여러분 우리 사다리 이거 많이 알잖아요. 이 게임이 이제 파워볼로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이 같은 거는 뭐냐면
심지어 제가 인터뷰해 본 사람들은 그 토토에서 뛴 거보다 토토 하다가 중간에 이제 뭘 합니까? 이런 사다리 게임, 파워볼 게임이 있거든요. 그거 배팅하다가 돈을 더 많이 잃었다라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건 아마 우리 중독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많이 하실 겁니다. 실제로 중간중간에 하는 이런 거에서 정말 돈을 많이 잃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경향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런 게 지금 불법 도박의 어떤 특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불법 도박 제 핸드폰으로 샷을 찐 겁니다. 이게 카지노 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카지노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는 불법 스포츠 베팅 사이트입니다. 이 스포츠 베팅 사이트에 보면 스포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래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가 뭡니까? 전형적인 아까 얘기한 그 게임이 될 겁니다.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따는 것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경마, 경륜 경쟁입니다. 의외로 또 경마는 경륜 경쟁이 같이 다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사이트에서.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 어떤 사이트를 뭡니까? 좀 전문화된 사이트만 보여줬는데 포털화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게 종합 서비스처럼 진행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라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불법 도박 시장이 우리나라 규모입니다. 이게 2019년에 추정된 결과인데요. 보시게 되면 전체 81조 5천억 시장 중에서 54조 4조 원, 약 67%가 뭡니까? 온라인 시장이라는 거고 나머지 33%가 오프라인 시장이라는 겁니다. 1등이 어딥니까? 불법 스포츠 게임입니다. 이게 가장 큽니다. 이건 특히 온라인 비중, 완전 순수 100% 온라인입니다. 그 다음 2등이 어디겠습니까? 요겁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이게 의외로 적을 것 같은데 아직도 이렇게 큰 규모로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3등이 여기죠. 불법 온라인 카지노입니다. 사설 카지노하고 합치면 꽤 됩니다. 여기도. 그 다음 4등이 온라인 즉석 실시간 게임. 이게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게임이고요. 특히 여기가 커진 이유는 좀 이따 바로 보시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좀 보시고요. 보시게 되면 시장의 어떤 성장을 좀 보여주는 그래프, 이 수치인데요. 여기 보십시오. 온라인 즉석 실시간 게임의 100% 성장했습니다. 100%. 물론 사설 카지노가 451%. 이건 언제냐면 3차하고 얘기하면 2016년에 조사한 결과가 비교한 거거든요. 3년 전에 비교한 결과인데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어요. 그럼 사설 카지노 그렇게 많이 늘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좀 과소 추정되고 있어서 3차에서 그랬다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이건 저희 연구진이 검증을 좀 했던 거고요. 그걸 뺀다면 가장 많이 는 거는 이 온라인 즉석 실시간 게임. 이게 바로 파워볼입니다. 파워볼 시장이 엄청 늘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 늘었던 게 불법 온라인 카지노였고요. 우리가 의외로 불법 스포츠 도박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 늘었습니다. 1.1%밖에 안 늘었습니다. 3차에 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과점화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이 시장은 안정기 접어든 겁니다.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 이미 좀 멈추지 않았나 이런 게 좀 보인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코로나가 합법 사행사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건 우리 사감에서 발표하는 통계 의거해서 좀 보는 건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19년 대비 코로나가 들어온 20년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총 매출액이 반토막 났다라는 겁니다. 총 매출액이. 근데 정말 다 반토막이 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4조 7천에서 5조 4천으로 13%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체육진흥 투표권 같은 토토 같은 경우도 줄긴 했지만 마이너스 4.2%. 이거 선방한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선방한 이유는 뭘까요? 온라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온라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두 선방했고 나머지 없어요. 카지노 64% 줄었고요. 경마 85%. 실제 여기는 액수로 치면 최고로 줄었습니다. 7조 원대에서 1조 원대로 줄었기 때문에 6조 원이 날아간 겁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다 경륜도 80%, 경정도 88%. 그야말로 소싸움도 90%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을 빼놓고 나면 대부분 다 떨어졌다. 그래서 43%의 어떤 반토막이 난 시장이 되어버렸다는 거고요. 다시 또 조세액으로 치면 더 큽니다. 조세액은 80% 이상이 줄었습니다. 조세액은. 이게 왜 조세액이 이렇게 많이 줄었냐면 이 수익이 난 복권하고 체육진흥은 조세보다는 기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세액이 더 많이 줄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치유 실적의 계속적 증가인데 이건 한도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코로나가 와서 합법 좀 전에 봤듯이 매출액이 팍 줄었다가 문을 닫았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문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2018년 대비 12,000명이었는데 14,000명 늘었습니다. 상담 건수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그리고 2020년에는 그 상담 건수가 더 늘었습니다. 아직 19년에서 20년 더 늘었고요. 21년은 아직 안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체가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보게 되면 합법이 문을 닫았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생각하면 불법이 기승을 부렸구나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 치유 대상자를 경험률을 합법과 불법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이걸 제가 여기는 지금 표에는 이게 자세히 안 나오고 있지만 불법의 비율이 19년에서 20년에 훨씬 늘었습니다. 이 주식과 기타를 빼도 늘었고요. 그 수치는 제가 계산을 별도로 해놨는데 여기 나오지가 않네요. 예, 대략 85% 정도 는 걸로 지금 나오겠습니다. 꽤 많이 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법 비율이 늘었다라는 걸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요거는 사가미에서 또 조사하고 있는 사가미가 매년 사행산업 이용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는 반은 또 이용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두 가지 조사를 한번 다 보게 되면 어떤 결과였냐면 일반인의 도박 중독 유병률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유병률이 5.3에서 5.3으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요것도 얘기를 좀 왜 드리냐면 유병률이 떨어지는 게 정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 다 문 닫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유병률이 떨어졌는데 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을 닫았으면 사실 이 202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사가 2021년에 했습니다. 조사가 많이 늘어져 갖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이거 왜 그러지? 여기에 이제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러면 합법에 불법이 뭔가 좀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고요. 또 이용객의 사용할 경험들 하락을 보면 이건 좀 또 이상합니다. 이건 좀 보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19년이고 20년인데요. 복권이 줄고 있어요. 사실 복권은 아까 봤지만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체육진 투표권도 약간 줄고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 이 이용객들이라면 이 설문에 응답한 이용객들은 상당히 프로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조사에서 이용객들이면 이게 왜냐하면 이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갤럽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만 조사를 배너를 띄웠다 그러더라고요. 각 홈페이지에 띄웠으니까 거기까지 와서 클릭해서 설문을 할 정도라면 이분들은 상당히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략적인 설문하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좀 준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거로 해석은 좀 됩니다만 이건 조심스럽습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견해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행상 이용 실태 조사에서 이용객에 대한 원래는 유병률을 조사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했지 않습니까? 대신에 뭘 했냐면 강원랜드 인근 체류자의 적극적인 사설활동, 사회활동을 이건 대면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아예 대면 150명을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뭐 했느냐? 너희 코로나 기간 동안 뭐 했냐? 그랬더니 온라인 사설 사행활동을 했다는 게 38%. 또 다른 오프라인 사설 사행활동이 14.7%. 아주 50% 이상의 사람들이 뭘 했다? 불법 도박 활동을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이 기간 동안에 불법 활동을 많이 부추겼다라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자, 다음 코로나 불법 도박 대응은요. 각 기관이 있습니다. 동행복권도 있고 토토도 있고 각 사업자들마다 대응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업자의 대응이 있고 사가미의 대응이 있고 경찰과 검찰의 대응이 있습니다. 이 크게 4개 집단에서의 어떤 대응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권입니다. 복권 같은 경우에 아까 우리 복권 늘어난 거 보이셨죠? 매출액이. 근데 19년에서 2000년 갈 때 방시 및 차단 의뢰가 아주 많이 11,200건이 3,200건 더블로 늘었습니다. 더블로 늘었고요. 차단 완료 건수는 더블이 아니라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이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합법의 매출액도 증가했지만 불법의 어떤 시장 증가가 더 컸다.
플러스 나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아까 우리가 처음 그래프 기억나시죠? 플러스 때는 부인 효과 영역이 됩니다. 부인 효과 영역. 서로 같이 가는 그 L스타의 좌측 영역에 해당되는 영역이고요. 토토는 좀 양상이 좀 다릅니다. 토토는 분명히 아까 마이너스 4.3%였지 않습니까? 합법의 매출액. 근데 불법은 어땠느냐? 요걸 보게 되면 19년에서 20년 갈 때 심의 등록으로 보게 되면 늘었는데 심의 상정 건수로 보면 또 줄었습니다. 그래갖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나타나고 있다. 부인 효과라고 제가 썼지만 조금 애매한 좀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실질로 봤을 때는 부인 효과가 좀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요걸로 봤을 때는. 자,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한국 마사회를 보겠는데 아까 마사회 우리 매출액이 70% 이상 절단난 거 보셨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였는데 불법은 또 어땠냐? 불법 시장은 19년, 20년 엄청 늘었습니다. 여기도. 그 사이트 신고 건수, 방심이 폐쇄 건수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까는 10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 토토 같은, 저희 어딥니까? 복권 같은 경우에. 여기 그래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엄청 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강원랜드도 하게 보게 되면, 강원랜드도 아까 카지노 엄청 낮은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온라인 가미시는 19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늘지 않고 여기도 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래서 구축 효과 영역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물론 이 지금 신고는 대리 변수입니다. 어디까지 대리 변수고요. 특히 재밌는 건 뭐냐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합동 단속에 통해서 그 하는 수사 의뢰 이런 게 9건이나 늘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강원랜드 주변에 인터뷰한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 오프라인의 사행 활동이 엄청 왕성하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셨고요. 자, 그 다음 사가미의 불법 도박 대행인데, 사가미는 딱 보자마자 재밌는 수치가 뭐가 있냐면, 사가미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법 사행사 산업 현장도 많이 간다는 겁니다. 온라인 사이트도 많이 하고요. 근데 19년에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 다음 20년에 당연히 늘고, 코로나 상황에서 늘고 있습니다. 저는 요게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 이건 오늘 누군가 대답을 해줬는데, 혹시 이때 공사하느라고 이게 줄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들고요. 그 다음, 재밌는 사행산업자 현장 감시 활동에서는요, 그 사행성 게임장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오히려 불법 온라인 도박이 이렇게 늘고 있다는, 이 좀 놀라운, 이게 역전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전통적으로 이 사가미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20년에서 21년 가면서 좀 줄고 있다라는 그런, 이 얘기는 뭐냐면 온라인이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19년에서 코로나 시대 들어올 때는 어떻습니까? 사행성 게임장도 늘고 불법 온라인 도박은 2배 이상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마라든지 스포츠 도박 이런 게 좀 건수가 좀 적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 신고를 안 하고 해당 회사에다. 왜냐하면 거기가 포상이 더 많기 때문에 글로 신고한다는 그거고요. 다음 이 온라인 신고 접수 자체가 이것도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10,000건에서 15,000건, 27,000건으로 쭉쭉쭉 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사 의뢰가 보시게 되면 2019년 3건이었는데 4건으로, 그리고 그냥 1건. 이렇게 좀 농도에서 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좀 늘고 있다. 특히 17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 의뢰 건수가. 이게 뭐냐면 밀도가 좀 높아졌다는 겁니다. 불법성의 밀도가 좀 높아졌다. 이렇게 바라볼 때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불법 온라인 도박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좀 전에 봤듯이 불법 온라인 도박 비율이 가장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결정 건수 또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30, 53, 65, 78, 59. 이때 좀 줄었네요. 하지만 지급 건수는 올해 늘었습니다. 70으로 50으로 늘었다라는 거. 결정 건수가 이때 줄어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59에서 10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에. 물론 이때는 포상금의 전체 예산액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정말 사가미가 잘한 거거든요. 그 예산을 더 따와서 좀 더 많은 신고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영향도 있었는지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많이 지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건 경찰 통계입니다. 경찰 통계를 주로 다시 한번 받아봤는데, 최근 통계를,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찰은 2016년에, 여기는 오프라인이고요. 요 밑에는 온라인입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 7,000건이었던 것이
쭉 줄고 있습니다. 4천 건으로. 그리고 2016년에 온라인 같은 경우 9천 건이었던 것이 줄다가 19년에 좀 늘다가 20년에 좀 늘었습니다. 하지만 16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줄어있죠, 많이. 16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늘었지? 이때 기획수사를 해서 그렇습니다. 기획수사를. 경찰이 아주 마음 먹고 그냥 그때 인력을 무지무지 투입을 시켰습니다. 2016년에.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높아졌던 거고요. 그 이후에도 물론 기획수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별 단속 기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만큼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 됐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19년에서 2000년 갈 때, 19년에서 2000년 갈 때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어떻다는 거 증가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우리가 분명히 코로나 때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검찰 통계를 보겠는데 이 검찰 통계를 다 보시면 너무 힘듭니다. 요것은 여러분이 포인트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뭐냐면 기소율입니다. 기소율을 제가 이거 계산 다 해봤는데요. 기소율이 여긴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대략 기소율이 도박죄 같은 경우에 38% 나오고요. 38% 나오고요. 여기는 상습 도박은 47%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박 대장죄 같은 경우가 기소율이 여기 합치면 54%가 나오거든요. 54.4%. 그리고 사형의 특례 처분권 77%가 나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도박 대장죄가 구속률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는 구속률이 9.68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속을 웬만하면 안 시키려고 그래요. 이제 요즘엔 옛날과 달리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잘 안 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 대장죄 같은 경우 구속률이 제일 높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사형의 특례법 위반 처분이 기소율은 가장 높습니다. 70% 넘고.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재산범죄의 기소율은 30%가 안 됩니다. 28% 정도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도박은 그래도 세게 보고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관광기능법. 이게 우리 알고 있는 카지노가 되겠죠. 카지노 같은 경우도 기소율이 59%, 6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행산업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합법 사행산업 중에서는 가장 높고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45% 정도 되겠습니다. 45% 되겠고요. 요거 마사회법도 50% 낮지 않습니다. 그 다음 경륜경정 같은 경우도 요거 합치게 되면 저희가 4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국 마사회법 위반 처분 관련해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마사회는 아시겠지만 아까 우리 아시겠지만 불법 총액이 한 7조 정도 됐거든요. 6조 정도 됐어요. 6조 정도. 합법이 7조 정도 되는데 합법보다 미칩니다. 그 이유를 저는 마사회 아주 열심히 단속한 결과를 봅니다. 사실 마사회 경마 같은 경우에는 산업 자체의 노후화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사행산업 중에서는 가장 불법 단속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인력 그리고 모든 게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효과가 전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경륜경정 같은 경우 경륜경정.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반적으로 지금 8개를 보지 않습니까? 8개 중에서 3개는 오르고요. 5개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 대비해서. 이게 뭐냐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잘 못 잡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못 잡는다. 잘 잡더라도 기소가 잘 안 된다는 얘기는 증거가 잘 못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신고도 많고 하지만 그거를 증거를 포착해서 기소까지 가는데 어떻다는 쉽지 않더라. 그만큼 불법의 어떤 뭐랄까요? 기술이랄까? 이런 게 좀 많이 좋아졌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스포츠 베팅 시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요. 이거는 제가 연구한 게 아니고요. 우리 사감위에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세계 주요국 사행산업 정책 및 제도 비교 연구. 아마 이게 코로나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제일 처음 연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연구에서 해외 사례를 갖다 이렇게 연구한 게 있고요.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해외는 코로나가 왔어도 좀 험한 말을 쓰면 작살나지 않았다. 우리는 아까 반토막 나지 않았습니까? 여기는 오히려 증가한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온라인 산업, 사행산업이. 뭐냐, 이건 자기들 나름대로
온라인 기반으로 해갖고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라인 기반이 취약하다 보니까 사행산업이 코로나에 취약해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보고 있는, 보십시오.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병마 같은 경우.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프로 스포츠 토토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오히려 일부는 너무 뜨거워서 오히려 좀 줄이려고 애를 쓸 정도로 그런 경향까지 있었다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건 저희가 이제 그때 배트맨하고 다른 불법 배팅 사이트를 비교한 건데,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배팅률, 당연히 배당률 높고요. 강제 배팅 제한 같은 거 없습니다. 그리고 대상 경위 종목도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다 모바일로 기본으로 갑니다. 우리는 지금 모바일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쟁력이 높다. 여기가 혹시 불법이. 그 얘기는 뭐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시겠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게 되면 이렇게 합법을 가장한 많은 앱들이 있습니다. 이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다운받아서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한 건데, 그만큼 배트맨 사이트, 우리 사이트가 이 불법 토토 사이트에 보면 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요. 이거는 꼭 코로나만 본 건 아닙니다. 저희가 산업 전체, 토토의 매출액 전반적인 설립서부터 끝까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합법 사행 산업과 불법 도박 간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냐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재밌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파란 글씨로 쓴 거는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 글씨는 효과가 없다는 건데, 뭐냐면 환급률을 상승시켰을 때 합법이 증가했습니다. 불법이 떨어지는, 상대 불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 이거 재밌네요. 사이트 차단 조치. 우리 이거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신고 많이 들어오면서 신고 포상. 이게 의외로 토토 매출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실 저는 이게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신고들은 얼마 보통 한 달 걸리거든요. 보통 신고에 대해서 처벌의 어떤 신속성이 확보가 안 되면요, 효과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 자체가 차단 조치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오래 걸려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재밌는 건 또 아까 제가 15년, 16년 걸쳐서 이 사이버 도박 강화 엄청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원래 범죄학 이론에서는 이런 기획수사 별로 효과 없다고 보는데 엄청난 물량을 투입을 하니까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당일날 환급 방식 도입을, 이것도 일종의 규제 완화지 않습니까? 이거 했는데도 규제 완화가 자기들이 어떤 혁신을 한 건데 이것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신고포상금 제도라든지 처벌 규정은 이때 2012년, 7년이었으니까 이때 엄청 강화시켰거든요. 이게 효과가 없었다. 이 처벌 규정 강화 특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우리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 처벌 규정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그저 없습니다. 사실은 처벌 같은 경우에는 범죄 억지력은 처벌의 확실성, 이런 단속의 처벌의 확실성이 더 중요한 거지 처벌의 엄격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엄격성 세 가지 범죄를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처벌의 확실성인데 저희의 어떤 생각대로 처벌의 확실성이 가장 높았고 처벌의 엄격성 역시 효과가 없더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겠고요. 제도 개선 방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방향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불법 도박에 뭐냐면 합법 사행 산업은 경쟁력을 좀 강화시켜주고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좀 전에 봤지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단속 강화하는 게 제재를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특히 경쟁력 강화 방안에 매출 총량제 개선 부분인데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지표. 그 중에 저는 불법 도박 근절 기여도라는 지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걸 해서 사업자들이 불법 도박에 대해서 열심히 단속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게 되겠고요. 나머지 또 신속 차단제도 도입은 아까 보셨겠지만 그렇게 많이 차단을 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한을 바로 사감위에 주든지 어딜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까지 가다 보니까 너무 오래지 않느냐. 이거 이미 사실은 지금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 빨리 통과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것 또한 한남대학교 산학협력 때 이것도 사감위에서
했던 과제인데요. 생각보다 의외로 온라인 세팅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 다음 변론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 합법 사행산업과 불법 도박에는 극명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합법 같은 경우에는 차별적인 충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좀 준비가 된 데는 괜찮았는데 그런 게 준비가 된 데는 큰 타격을 먹었다는 거고요. 해외 산업은 어떻다? 온라인 기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특히 우리나라 도박 중독 유무율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문제가 떨어지지 않더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 시장 영향이 작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불법 도박 대응에 대한 한계를 꼭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 불법 공급 감소 정책이 있어야 했고 불법에 대한 수요 감소 정책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될 텐데요. 우리가 강경한 단속 아까 보시겠지만 전담 조직도 꾸리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 통계들조차 안 했습니다. 제가 경찰청에 엄청 얘기했습니다. 별도 통계 만들어. 지금 아까 제가 본 통계는 그 이후부터 나온 겁니다. 그 이전 통계는 없습니다. 제가 엄청 요구해서 별도 통계를 만들고 있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수사 자체가 품이 많이 듭니다. 품이 많이 들어갔고 공조수사 더더욱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사건 접수 건수가 최근으로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 형사법계 특히 검찰 이런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 불법 수요 감소 정책이 필요한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어떤 그 경쟁 부분을 좀 했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완전 민영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연구진 생각입니다. 저희 연구진들은 그 지금 불법이라고 되어 있는 시장들을 다 흡수해갖고 여기서 세금 내게 하고 장사할 수 있게 해주자. 다만 그거에 대한 사후 그 감독은 정확히 하자. 이런 거 추세가 저희 그 연구원의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감지가 사실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합법 조이는 데만 그 신경 쓴다는 건 비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오늘 이런 자료만 봐도 아실 겁니다. 불법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법도 바뀌었고요. 저는 그러지만 더더욱 사감위가 균형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급 감소 정책이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감소는 단속과 수사 꾸준히 진행된다는 거고요. 특히 몰수와 추진 강화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 도박 불법 도박으로 이렇게 사범들 도박 사범들 제가 인터뷰하면 어떠셨습니까? 딱 이러고 이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제끼고 있습니다. 저하고 인터뷰할 때 보면 이 사람들의 그 여유로움을 없애줘야 됩니다. 그 여유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몰수 추진을 강화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경찰과 검찰이 몰수 추진 신경 쓸 것 같습니까? 별로 안. 왜냐하면 이거는 포인트가 안 들어갑니다. 자기들 잡는 게 자기들한테는 점수가 되는 거지 이거 얼마나 몰수 추진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 어제도 대검에서 다른 회의 때문에 갔는데 자기들도 이제 몰수 추진 열심히 하려고 전담 조직을 두 군데가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돈을 뺏지 않고서는 이거 안 없어집니다. 그 다음 불법 시장에 대해서는 수요 감소 정책뿐만 아니라 함정의 수요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겠지만 형사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연구하는 사람이고요. 저희는 범죄자 양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합법화시켜서 좀 낮추자는 게 중요한 얘기가 되겠고요. 특히 요새 알겠지만 우리 문화가 대세입니다. 사실 저는 이 합법 사행 산업이 좀 문화적으로 승화했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 특히나 국내적이 아니라 해외 시장이라는 측면을 가서 미래 먹거리 산업 그리고 문화정책적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 분야는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박준희 위원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